요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이른바 멸공 발언이 굉장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본인의 트위터에 공산당이 싫어요라며 정용진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척하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지 않을 뿐더러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이 가져올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신세계 그룹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등 논란이 심화되자 정용진 부회장은 트위터에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업가의 입장에서 북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발생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긴장감이 해외에서 투자를 받거나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글을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저해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유를 북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38선 이남에는 정말 막대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의 주한미군 부대가 한반도 곳곳에 주둔해 있고,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막대하게 구매하고 대규모 핵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상시적으로 벌어집니다. 또한 주일미군을 비롯한 일본 자위대는 언제든 미국과 일본의 필요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연합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적대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가 북에 주둔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과 북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적대 행위를 놓고 보면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의 미사일 발사 등이 아니라 이를 야기시키는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대북 적대 행위,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가해지는 대북 압박 등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반도 평화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의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군사적 위기가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마땅히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구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외교적으로 대북 압박을 통해 핵 고도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이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판받아야 합니다. 선제 타격은 타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 타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칫 오판으로 인해 북을 선제 타격했을 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내용에도 선제 타격과 관련한 작전계획 5015가 포함되어 있어 선제 타격 발언은 단순히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입장에서 자국에 대한 심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로 구체화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은 본인은 별 고민 없이 내뱉은 말일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대북 압박을 해서 북의 핵 고도화를 막아야 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낡아서 닳아버린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발상은 분단 이후 정권을 잡아온 이들이 이미 수없이 시도해왔던 것이고 7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접근법은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계 정치를 주물러 왔던 미국조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는데 무슨 외교적 압박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지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전체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북이 미사일을 쏜 것 그 자체만을 보고 이를 도발이니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니 말하는 게 아니라 분단 이후 70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적대 행위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아시아 전략에서의 대북 압박 정책들을 등등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만들어왔던 평화의 길들이 우리의 앞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장 이런 위험천만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더욱 냉철히 분석하고 그들이 우리 민중들의 평화 염원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게 내야겠습니다.